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많은 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해놨던데요. 여자의 말과 남자의 말은 다르답니다. 전혀 달라요. 남자는 좌뇌가 발달되어 있어서 매우 논리적이고 설명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책에 시스템적으로 이해하기를 좋아하고, 여자는 그 대신 매우 감성적이고 공감력이 뛰어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퇴근해서 가면요, 남대문에서 친구를 만나서 밥 먹고 옷 사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말이죠, 집에서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 그래서 무슨 옷을 입을까 하다가 무슨 백을 들고 무슨 구두를 신고, 그래가지고 집 문을 나가는데 30분이 걸려. 그러면 남자들은 통상 뭐라고요? 알았어, 결론만 얘기해. 내가 뭘 해결해 줄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결론은 무엇이고 내가 해결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만 찾아. 다른 거 아무 생각 없어. 그러니까 남자는 뭐가 중요하냐면 결론이 중요한 게, 결론이 지금. 근데 우리 집사람은 옷 입는 것도 시작해서 마을버스를 탈까 승용차를 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게 지금 뭐가, 남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근데 여자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은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못 들어요, 그걸. 왜 못 듣는가 봤더니, 남자가 하루에 구사하는 단어의 수가 연구마다 다른데 최근 연구는 7,000단어랍니다. 7,000단어 이상 들으면 남자는 퍼져.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하루에 구사하는 단어의 수가 2만 단어예요. 2만 단어를 구사하지 않으면 이게 심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 속담에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 말을 안 하면 근질근질해. 그러니까 남대문에서 친구 만나 옷 사왔다는 얘기를 거의 1시간을 해. 그 남자는 못 듣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의 일만 집중을 하지 멀티펑션을 못 해요, 여러 가지 한꺼번에. 그래서 왜 그러는가를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원래 그렇게 돼 있답니다. 원시 시대에 남자가 사냥을 했어요. 그렇죠? 사냥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거나 열매를 따거나, 안 그러면 밭에 농사를 하거나. 남자는 이 목표물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있고, 사냥하다 수다 떠는 놈이 어디 있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조용하게 그냥 그것만 보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여자는 열매를 따다 보면 열매만 따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말하고 웃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나이가 들면 하체도 약해지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말을 많이 해. 그것도 왜 그러는가를 학자들이 연구를 해놨더라고. 연구를 해놨어요. 남자가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네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말이 많아진대. 그렇게 말이 많아져. 다행인 것은 애터미 라인은 남자가 섞여 있어. 섞여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가봐야죠. 다시 말하면 남자들처럼 매우 시스테매틱하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 그 대신 남자들은 세밀한 건 못해. 세밀한 거 따지고 있으면 어때? 신경질 나죠. 그거 대충 하지 뭘 그렇게 따지냐고 그런다.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세밀한 거 따져요. 제가 우리 마누라가 운전하고 가면 꼭 잔소리를 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내가 얻어먹고, 이제 지금 아예 포기를 했어. 안 되더라고. 이게
공간 지각 능력이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우리는 운전하고 갈 때 저쪽 고속도로에서 어떤 놈이 빨간불 뺑뺑 돌리고 있으면 저 새끼 공사하는구나, 사고 났구나 하고 보인 데서부터 레인을 바꿔. 그렇죠? 1차선에서 뺑뺑 돌리면 이쪽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짱 간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앞만 보고 콧바람 싱싱 불면서 그까지 가다가 뺑뺑 도는데 그서 왜 안 가지? 안 간다고 돌렸잖아. 그걸 안 간다고. 그러면 뒤로 빼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못 나가. 왜? 다른 여자가 또 와 있어 뒤에. 공간 지각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건 교육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큰 걸 보지 못해. 그러나 세밀한 건 정확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건 양심이 나쁘다거나 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DNA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수학 점수는 여자가 훨씬 높아요. 수학 점수는. 그러나 거대하게 어떤 전략을 구비하는 데는 남자를 따라올 수가 없어. 못 따라와요. 그건 여자가 무슨 지능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DNA가 그렇게 DNA 스트럭처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친구 학력 없는 남자다. 저 친구 여자 집에서 소뚜껑 운전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재심 합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게 자본, 생산성, 소득이. 여기 지금 고소득 올리려고 오셨죠? 근데 고소득이 아무렇게나 올리냔 말이야. 분명히 생산성이 있어야 되고 생산성이 높으려면 자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잖아요. 생산성이 없고 자본 축적이 안 돼 있는데 고소득을 올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말을 아시면은 돼요. 자본. 나는 자본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아시면 돼. 여기서 자본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생산수단. 그걸 넘어서는 눈에 보이는 자본이에요. 그것은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그러나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 누가 성공 확률이 높아요? 잘 지키는 사람 높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건 자본이에요. 자본이라고요. 애터미 사업은 휴먼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요 라인 자체, 항상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가죠. 요 자체가 자본이에요. 요 자체가 자본이라고요. 캐피탈이. 그러니까 자본의 질과 양에 따라서 생산성이 결정이 돼. 그 생산성에 따라 소득이 결정된다고. 요 사이즈가 큰 사람이 소득이 높겠어요? 작은 사람이 높겠어요? 아니, 당연하죠.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손바닥만 해. 그 고기 잡힙니까? 안 잡혀요.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그물이 일정 크기 이상이어야 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돼. 아무리 커도 찢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또 아무리 튼튼해도 사이즈가 작으면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캐피탈이에요. 이걸 학자들은 사회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자본, 소셜 캐피탈이라고 불러요. 소셜 캐피탈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여기서는 인간관계, 인간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됩니다. 가끔 여러분 신문에 또는 뉴스에 그런 말 듣죠. 어떤 부장검사 출신은 전화 한 통화에
변호사 요금을 1억 받았다. 그럼 어때요? 들어보면 어때요? 눈알이 튀어나올라 그러죠. 왜 나는 말이야 이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하는데도 겨우 80만 원 받는데 어떤 놈은 전화 한 통화에 말이야 1억을 받느냐 말이야. 그러면 전화 한 통화에 1억을 준 기업가는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그 1억의 가치가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바보 아닙니다. 1억의 가치가 있으니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화 한 통화에 1억을 받는 그 분은, 그 변호사는 소셜 네트워크가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구속이 될 기업가를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한다거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고작 아는 게 법원 수위 정도 알고 있다. 그럼 수위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게 되냐고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의 퀄리티에 따라서 소득이 정해져요. 네트워크의 퀄리티. 모든 인간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는 모든 사람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네트워크의 레벨과 사이즈가 달라.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 소득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이건 제 이론이 아니에요. 사회학자들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물의 이 경고성을 나타내는 중은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 문제는 이제 내가 리크루팅을 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울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키울 거냐.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요 이론이에요. 설득 이론이에요. 설득 이론. 지금부터 2300년 전에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수사학, 레토릭이라는 학문에서 설득은 세 가지 수단이 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다. 그런데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해놓은 이 세 가지 설득 수단은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학자들이 맞네. 그거예요. 맞네. 그래서 지금도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연구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 설득 수단. 파트너 고객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해야지. 여기 지금 오신 분들도 끌려온 분들도 사실은 설득당한 거예요. 설득당한 거예요. 설득 안 당했으면 안 와. 너나 가라. 그러고 안 온다고. 그런데 겉으로는 에이 뭐 가주지 그러지만 속으로는 설득을 당한 거예요. 지금 설득을 당한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설득할 거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허풍을 치거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 사기를 쳤다고요. 사기를. 그건 설득이 아니에요. 그건 사기지 설득이 아니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설득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오늘날 영어의 로직의 어원이니까 논리예요. 논리. 이건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성에. 논리적으로 맞느냐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느냐. 점점 국민들은 점점 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비논리적인 얘기를 가지고 설득할 수 없어요. 설득할 수 없어. 그래서 그걸 또 식약처에서는 아주 강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허풍치지 마라 이렇게. 과대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라직이. 그런데 이 설득의 세 가지 수단 중에서 이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논리라는 게. 논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면 해모임이다. 해모임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단어가 있어. 그렇죠? 단어가 있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준다는 게 아닙니다. 줄 수 있다. 식약처에서 허라는 말만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아주 난리야. 그냥. 그러니까 아주 적합한 최적의 단어를 선택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단어를 연결한 말이 논리에 맞아야 돼요. 말려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학교에
간다. 그렇게 돼야지 나는 학교를 먹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 자, 아무튼 이게 지금 논리적인 설득을 해야 돼. 그러려면은 뭔가 알아야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논리적으로 엉터리 소리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논리적 설득, 이것이 설득에 차지하는 비중은 10%라고 봤습니다. 10%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10%. 두 번째가 파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감성적 호소예요. 감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감성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습지 하는데 엄마들은 자식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요 학습을 하면요, 영재가 됩니다. 영재. 그러면 안 시키면 꼭 바보가 될 것 같거든. 이게 다 시키고 있어요. 그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 다 시키는지. 그러면 자기 아들만 안 시키면 바보가 될 것 같은 거 사는 거예요. 감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해요. 논리적으로 이게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그것은 감성에 호소하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성에 호소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고객이 기분이 어떤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래, 상대방의 지금 말을 듣는 사람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우울한지 유쾌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내 말만 할 것이 아니고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기분이 좋아야 설득이 된다, 그거 아닙니다. 현재 불안한 상태에서도 설득이,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알면 된다는 거예요. 불안할 때는 지금 노후가 불안하다, 연금도 없다, 질병이 불안하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모임이라든가 건강증진식품을 설득하는데 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 이게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30%. 30%. 그럼 나머지 60%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에토스예요. 에토스. 에토스는 인간적인 신뢰감이에요.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불신이거든. 그렇죠? 못 믿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어. 안 믿어.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잘못 살아왔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잘 살면 돼요. 지금부터 잘 살면 돼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감성에 호소해도 저놈 사기꾼이야, 절대로 믿지 않아. 안 당한다고, 그거를. 이게 에토스라는 거야. 에토스, 지금 에틱스라는 게 있어요. 에틱. 윤리란 말이 있어요. 윤리.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믿을만 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냐. 현대 경영학자들이 미국에서 연구한 바가 딱 일치해요. 딱 일치합니다. 논리로 세일즈맨이 세일즈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 논리가 거의 10%예요. 10%. 그리고 회사의 인지도라든가 물건의 제품의 질이라든가 하는 게 한 30%. 그리고 지금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신뢰감이 60%. 그러니까 아무리 물건이 좋고 아무리 싸고 그래도 지금 말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면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에토스라고 하는 것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로고스의 영향을 굉장히 받는다. 이게 로고스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아요. 전혀 비이성적인 얘기를 하고 전혀 비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믿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들어봐도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믿는 사람이 있어. 그건 소수입니다. 소수고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어요. 그걸 유엔에서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개발 지수가 0.8 이하의 나라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선진국으로 서주질 않아요. 국민 수준이 너무 낮다 이게. 0.8 이상이면 그건 선진국으로 보는데 대한민국은 0.89 정도 돼요. 세계 탑 클래스에 속에. 그만큼 국민 인간 개발이, 휴먼 디벨롭먼트, 인간 개발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 설득력이 에토스하고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에토스하고 비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텔레비전을 켜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건강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그렇죠? 건강 문제가 제일 나와.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거의 의사나 약사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의사나 약사 수준에. 나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제일 많이 나와. 그 정도 가지고 있는데 비논리적인 언어로 그게 설득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 나와서 들어라 어쩌다 하는 것이 뭐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요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만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꾸 만나다 보면 친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만나다 보면 신뢰가 가요. 어떤 대중가요 가수가 새로운 노래를 발표했을 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듣다 보면 좋아져요. 자꾸 듣다 보면. 그걸 단순 노출 효과라고 그래. 사람은 자꾸 보면 친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보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심리학자들이 왜 그러는가? 그 연구하는 게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해요. 미어 익스포저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 자꾸 보면 좋아진다. 자꾸 보면. 그러니까 자꾸 스폰서와 그 다음에 파트너가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고 그렇게 하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정적으로 가까워지면요 사기도 못 쳐요. 사기도 못 쳐요. 자기가 가까운 사람한테 어떻게 사기를 치겠어요?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서이론 또는 우리말로 감정이론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감정이론으로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 하는 제임스 랑게 이론. 제임스 랑게 시어리. 윌리엄 제임스는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였고 랑게는 덴마크의 심리학 교수인데 지금 100년 전이에요. 무려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에 두 교수가 똑같은 이론을 발표했어. 미국에서 덴마크에서. 그래서 두 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 이론을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인간 감정의 거의 절반 이상을 설명해. 이 제임스 랑게 이론이. 이것은 감정이 먼저가 아니고 몸의 신체적 자극이 먼저라는 거예요. 신체적 자극이. 예를 들면 어떤 아가씨하고 정이 들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든다는 거예요. 신체적 감각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 이웃집에 마음에 드는 총각이 있는데 소 닭 보듯 한다. 그런 경우 어떡할 거냐? 심리학들이 본 겁니다. 그때는 이 총각이 출근하는 시간을 잘 봐뒀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매일 만나라는 거예요. 우연히. 조깅하는 시간을 잘 봐뒀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자꾸 만나면 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 실험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맞다. 그렇게 맞다. 그러니까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울다 보니 슬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전 30년 만에 처음 만난 분들이 지금 스폰서 그 다음에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정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이게 네트워크를 이렇게 형성하려면은 네트워크의 사이즈뿐만 아니라 이 신뢰라는 게 여기서 되지 않으면 이거 찢어지게 돼 있어요. 깨지게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휴먼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인간 그물망이니까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이 사이즈가 안 커지고 돈도 안 생겨요. 언젠가 또 깨져. 그래서 여기서 무슨
되게 뭐 현상학적 이론을 해서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타고 다니고 썩내고 욕하고 그러면서 가까워져. 이거 잊지 마세요. 로고스. 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이성에 호소해야 된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점점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사기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허풍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허풍쳐서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미 애터미에는 회원의 수가 300만이 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제 없어요. 두 번째는 파토스.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어주라 이거야. 상대편이 지금 뭘 원하는 건지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세 번째는 에토스. 그 인간적 신뢰감인데, 인간적 신뢰감은 로고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논리적으로 말도 못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거냐, 이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처음 만나는 분들인데 어떻게 인간적 신뢰감을 줄 것인가. 그건 자꾸 만나는 수밖에는 왕도가 없다 이거예요. 왕도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라인이 커지고 신뢰감이 커지면, 이게 소셜 캐피탈이니까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커지면은 자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본. 이 자본의 사이즈에 따라서 또 경고성, 퀄리티에 따라서 소득이 결정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지금 네트워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고 이 퀄리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나머지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왜? 제품 만들어서 뭐 하고 하는 것은 다 회사에 살 일이에요. 회사에 살 일이라고요. 내가 할 일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감성적으로,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설득을 해서 내 파트너를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